안녕하세요. 코리아즈 포커스의 이혜성입니다. 저와 또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호주에서 오신 챔보 씨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6개국에 살아봤던 4개국어를 구사하는 호주에서 온 챔보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데 현재 한국에서 크리에이터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같이 코리아즈 포커스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균관대 이숙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국정전문대학교에서 가르치다 사실은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이숙종 교수입니다. 지금은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라는 그러한 큰 연구 모임을 제가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해볼 주제가 민주주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챔보 씨는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민주주의 하면 딱 자유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민주주의, 디모크라시의 어원에 대해서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디모크라시가 데모스, 민중이란 뜻의 데모스와 크라토스, 통치. 그래서 민중에 의한 통치?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수님? 네, 혜석 씨 맞아요. 그리스 말로 데모스 플러스 크라토스인데 그거는 크라토스는 룰이란 말도 있고 아니면 권력이란 말도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뭐 for the people? 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of the people은 그야말로 주권 재민. 그 국가에 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그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런 뜻이고요. By the people은 사람들이 통치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 민주주의하고 관련이 깊고요. For the people은 국민의 생활을 편하고 이롭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복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 설명만 들었는데도 오늘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내용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정말 깊게 오늘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돼요. 제가 살짝 듣기로는 이 민주주의에도 뭔가 이 평가는 척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교수님? 네, 이제 해마다 세계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디모크라시 인덱스라는 거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인덱스. 네, 네 무슨 있어요. 주가 지수처럼 네. 처음 들어봤어요. 찐보 씨 들어봤어요? 처음 근데 제가 얘기 한번 인덱스? 들어봤을까요, 챔버 씨? 아 진짜? 프리덤 하우스가 매해 인덱스. 세계 프리덤 지표를 발표해요. 근데 거의 195개국, 그러니까 세계에 맨날 빼놓고 거의 다 조사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세계 나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아주 자유롭지 않은 나라, 그렇게 발표하는 게 좀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혜성 씨 이코노미스트 아시죠? 그렇죠. 연구. 네, 거기에 중요한-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민주주의 인덱스를 내는데 거기는 이제 0점에서 10점 사이. 그래서 아주 좋은 민주주의는 8점 이상을 넘어가야 돼요. 2022년 작년 보고서에서는 이 최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모든 그런 민주주의 지표를 발행하는 기관에서 네.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06년부터 지난 한 17년간 모든 지표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유들이 또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의 생각으로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2006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 젊은 사람들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인별그램이나 뭐 틱땡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뭔가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야 되나요? 난 이런 사람들 싫어. 뭐 마음에 안 들어. 굉장히 뭐 극단적인 그런 발언이 담긴 영상들도 밈처럼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혜성 씨 진짜 그거 중요한 말씀 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게 2006년인데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니 이른바 우리가 많이 요새 소통 도구로 쓰는 소셜미디어가 바로 2000년대 중반부터 마구 늘어났어요. 새롭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분명한 관계가 있고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SNS로 자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랑 생각 같은 사람만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정의야, 내 생각이 진실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믿지도 않고 거부해요. 네.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를 아주 도와주는 도구가 되죠.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뭐가 그럼요.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해내야 돼요. 팔로워 수가 몇 명이었죠? 이제 총 합치면 100만 명. 100만 명. 축하해요. 굉장한 와. 인플루언서시다. 그러니까요. 챔버 씨 같은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100만 명을 네. 영향을 네. 끼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SNS 공간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인사들이 우리 이렇게 너무 갈등하지 맙시다. 다른 의견도 좀 존중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좁혀가고 서로 좀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고 그런 수기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 수기 과정을 장려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죠. 챔버 씨 역할이 중요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신뢰는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런 행동합니다.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것이 깜이지. 정말 시그니처예요. 네.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민주주의 후퇴라는 현상도 있지만 또 지금 잘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을 케이스로 많이 공유를 하면은 민주주의가 증진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한국이죠. 당연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대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아주 진짜 끔찍한 전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경제 발전도 했죠. 그리고 민주화도 굉장히 한강이죠. 성공. 그럼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상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했는데 전환했다가 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나라들은요? 네. 근데 한국은 87년에 이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다음에 계속 민주주의를 더 공고화했어요.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 게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도 살을 빼고 나면은 그거 유지하기도 어렵고 계속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요가 오듯이. 요욕을 겪잖아요. 그것처럼 민주주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군요. 제가 아는 많은 그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이 한강의 기적만 얘기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도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러니 네. 한국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잘 되고 이건 잘 우리도 반성할 게 있다. 이런 걸 공유해주면 많은 개도국들이 좋은 본보기를 삼을 거다. 근데 지금 해외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저기 바이든 대통령께서 네. 그 선거 유세하는 때부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정상들이 모이는 민주주의 회의인데 그래서 이제 2021년 12월에 첫 번째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때 한 100여 개 나라가 참여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정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는 조금 지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국의 그 민주주의를 잘 이뤘으니 그걸 네. 높게 평가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상회의를 한국 정부에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3월 말에 막 우리가 주최해서 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정상회의 전체를 네. 한국이 맡아달라고 해서 한국이 맡게 됐어요. 아, 정말요? 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거고.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렇게 정상회의를 하고 나서는 아무 성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게끔 다른 나라들 맞아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템버 씨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약속을 해요. 아, 우리나라는 이번에 뭐 원조를 얼마를 더 늘리겠다. 또 누구를 뭐 인권 운동을 하다가 뭐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1억 불을 다른 나라 민주주의 지원하는데 쓰겠다. 1억 원 아니고 1억 불. 그럼요. 1억 달러. 3차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한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역시 한국은 3차까지 가는 거죠.
잠깐 무슨 삼창한가요? 오늘 이제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챔버 씨는 어떠셨어요? 민주주의는 분명히 우리 삶에서는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요. 여러분도 교권을 가지고 있으면 꼭 실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게끔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좋아요. 아주 좋은 멘트. 네. 네. 이렇게 젊은 세대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민주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당연시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귀한 보물이니까 그 네. 보물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우리 많은 개도국 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과 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신 이숙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챔버 씨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